자, 그 다음에 평온양이님 쿠쿠홈시스. 그러니까 평온양이님 지금 쿠쿠홈시스를 사셔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종목들을 지금 그 재고 있는 중이잖아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그러면 쿠쿠홈시스를 지금 한번 보고 유망한지 안 한지 한번 판단을, 좋은 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봉 한번 볼게요. 아, 쿠콤시스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군요. 2019년도에 상장했군요. 어렵네.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보기가 어렵네요. 네. 자, 쿠콤시스는 제가 두 개의 선을 그려봤는데, 이평선이 기준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62평선을 혹시 기준으로 본다면 62평선을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격도, 흔히 말하는 이격도를 보고 매매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은 이격도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위로는 저점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고점 잡는 자리를 한번 이어본 거고요. 그랬더니 최근에 닿는 자리가 생겼죠. 그래서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이는 듯하다. 왜 그러냐면 접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움직임이 그렇게 활발한 종목은 아니었고, 뭐 코스피 종목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여하튼 움직임이 그렇게 활발한 종목도 아니고, 아래로는 마찬가지로 저점을 이어 그려봤거든요. 그랬더니 고점 자리에 닿기 전, 고점 자리 여기 닿기 전에 저점 자리를 한번 이렇게 닿고 가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만약에 이 두 개의 선이 좋은 의미를 갖는다, 방향지시 등 역할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좋은 매수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기겠죠? 4만원 가까이, 4만 1천원, 4만 300원? 네, 4만 300원. 4만 300원 가까이 내려오면 좋은 매수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사볼 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지금 42,800원이니까 약간 높은 자리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은요, 지금 똑같이 본 것처럼 아래에서 산 것처럼 위에서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44,000 한 7, 800원 자리가 되겠죠? 44,900원. 여기에서 찍은 고점이 44,900원이에요. 그래서 44,9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가 같이 나와요. 그런데 말하자면 삼각형 구도예요. 이렇게 되는, 주가가 요 안에서 이렇게 출렁출렁 움직이는 그런 삼각형 구도입니다. 이런 삼각형 구도는요, 꼭지점을 보면 안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삼각형이 만나는 자리. 지금 현 상태는 여기에 꼭지점, 여기가 안 만나져 있어요. 그쵸? 꼭지점이 안 보이고 있어요. 그쵸? 요 안 보이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돌파를 한다거나 아래로 돌파를 하게 되면, 아, 얘는 지금부터 올라가겠구나, 떨어지겠구나가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꼭지점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얘는 위로도 아래로도 기존 추세를 깨버리고 횡보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잃어버린다? 예,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꼭지점이 안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왜 그러냐? 왜 꼭지점을 보면 안 좋냐라고 한다면 시간 때문입니다. 시간.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개별 종목들, 그러니까 제가 분석해드린 것들 많이 보세요. 그럼 거기에 매매 팁이나 분석 방법들이 많이 나와요. 시간하고 주가는 항상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파동을 그리다 보면 올라갈 타이밍이 어느 정도 재지잖아요. 그때 올라가야 될 타이밍에 올라가지 않아. 그러면 내부적으로 에너지가 바뀐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파동을 그리다 보니까 지금은 떨어질 타이밍이야. 근데 안 떨어져. 거래량도 빡빡빡빡 올라가. 그러면 얘 떨어질 타이밍에서 떨어지는 걸 방어를 해주고 있구나. 누군가가 막 받쳐주고 막 사고 있구나. 그럼 앞으로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반응이 없고 계속 요 자리를 지킨다. 그러면 얘는 방향성을 더 이상 잃어버리고 계속 횡보하려고 하는구나. 이거 누가 살려고 그러는 건지 팔려고 그러는 건지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구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꼭지점에 거의 다 와서 지금 거의 다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지점에 거의 다 와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 얘는 좀 해석하기가 힘들어지는 말하자면 미국에 빠진다? 요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방향성을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잡아서 가는 게 좋겠다. 지금은 일단 위에서 천정에 닿고 내려와 있는 상태이니까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겠다. 주봉상 해석이에요. 이제 일봉상 계속 볼 겁니다. 그렇게 보여진다. 그러면 주봉상 여기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는데 바닥은 아까 42,200원? 300원? 요 정도로 보이고 보니까 그 자리에 122평선이 있죠. 122평선이 지금 43,300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122평선에서 한번 사보면 좋겠구나 요 정도 생각을 하면 좋은 매수 자리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요 자료를 기초로 일봉으로 가겠습니다. 43,300원 자리 어딜까요? 122평선보다 낫네요. 그죠? 그러면 일봉상에는 122평선을 좀 지켜주면 좋겠구나. 여기까지 떨어지면 최근에 저점도 깨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해석은 이제 여기 일봉상 제일 좋은 모습은 최근에 저점 안 깨고 여기 안 깨고 여기서 62평선 이렇게 닫고 튕겨 올리는 게 제일 좋겠네요. 일봉상은 또 그러네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41,200원. 이 선이 미세하게 안 움직여요. 그래서 41,200 지금 45원 됐는데 뒷자리는 그냥 무시하고 보시면 돼요. 주봉상은 제가 41,200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주봉상 만약에 바닥을 잡기 위해서 여기 주가가 아래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봉상은 여기까지 내려오면 좀 아쉽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 선은 여기에서 저항받던 자리를 여기서 지지하길래 의미가 있는 가격대겠구나 해서 그린 거예요. 41,200원은. 그러면 만약에 얘가 떨어지다가 여기에서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 준다면 그러면 주봉상이 아까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선 여기서 가운데서 놀고 있는데 주봉상에 지금 고점 맞고 내려왔죠. 여기에서 여기 아래까지 안 내려가고 적당히 중간쯤에서 타협을 보고 이제 상승으로 방향을 틀고 위로 돌파하는 모습. 요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봉상 그러니까 얘가 지금 꼭지점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방향으로든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부터 상방으로 자리를 바꾸려면 적어도 지금 당장 올라가주면 더 좋고 그러면 아예 여기까지 안 내려오니까 마음고생 안 하겠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지금 매수 타이밍을 보고 있는 중이라면 요 자리가 제일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근데 안 내려올 수도 있다. 62평선 지금 22평선은 무시했고 이미 62평선까지 내려왔다가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에다 매수 걸어 놓으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를 하면 좋겠더라. 어디에서 하나씩 잡느냐? 최근의 최저점 4월 23일 최저가 41,800원이잖아요. 41,800원에 일부 매수를 걸고요. 그 다음에 더 빠진다? 그러면 122평선, 62평선. 62평선 얼마죠? 41,400원. 41,800원에 1차 걸고 41,400원에 2차 걸고 근데 더 빠진다? 41,200원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거기에다 3차 매수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닥을 잡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등을 해주면 땡큐. 근데 사봤더니 41,200원 깨고 내려가더라. 그러면 바로 손절.
짧게. 손절은 짧게 해야 좋습니다. 짧게 했더니 밑에 122평선 올라오고 있잖아요. 122평선에서 튀어 올라가더라? 그럼 다시 매수. 다시 재매수. 그런 식으로 매수와 손절을 계획을 세우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최소한 122평선은 지켜줘야 얘가 상방 흐름을 유지하겠구나 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요 정도 그려진다면 얘가 요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그려진다. 그러면 아까 제가 주봉상의 42,200원? 그 자리죠?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최종 나는 손절을 좀 여유 있게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최종 여기 42,200원 여기 깨지면 더 이상 보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2,200원 맞나요? 4,500원이네요. 200원, 300원 여기. 갑자기 막 여기는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좀 바쁘게 움직여야겠네요. 주가가. 네. 그렇게 해서 41,800원부터는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다. 그리고 손절은 개인 성향에 따라 짧게 하고 싶다 그러면 41,200원 일단 깨지면 손절, 그리고 나중에 올라오면 다시 사는 형태로. 아니다 그러면 아까 주봉상에 42,200원 여기 43,000원이었나요? 그리고 지금 일봉상에도 요 추세선 위에 43,000원 요 자리에서 요 자리 깨지면 손절. 그렇게 짧게 손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익은 유효하게 튕겨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 45,000원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정고점을 뚫어주는 게 관건이기는 하지만 뭐 그 정도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45,000원은 일단 큰 저항이다 이라는 건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앞에도 뒤에도 계속 돌파하지 못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5,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데 45,000원을 뚫어주는 순간 윗방향으로 돌파를 할 것이다. 근데 아까 45,000원 뚫으면은요 주봉상에도 삼각형을 돌파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45,000원 뚫는지 안 뚫는지가 또 중요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주봉상의 해석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안 줘요. 그래서 주봉상의 해석은 조금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확률로 치자면 지금 일봉상의 해석보다 주봉상의 해석이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봉상은 뚜렷한 고점이 보이고요. 그죠? 뚜렷한 고점이 보이고, 그리고 움직일 때의 지지 저항도 뚜렷하게 보이고,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지금 제가 요 밑에 있는 선 그리는 거 보셨죠? 여기랑 여기를 이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도 닿죠. 그런데 왼쪽 끝에 보세요. 닿죠? 그러면 요 추세선도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기랑을 이어서 그렸는데 여기도 닿더니 왼쪽에도 보면 여기도 닿아요. 그럼 요 추세선도 의미가 있는 추세선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밌게 볼 수 있겠구나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